그녀는 잡지를 즐겨봅니다. 그는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시내21과 무제한 영화 감상 어플리케이션 마이 캐치온을 함께 만나보세요. 지금 무비 마니아를 만나보세요. 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셨습니까? 식당을 고르는 일부터 메뉴를 선택하는 일까지 쉽게 결정을 못해 난감해하진 않으셨습니까? 우스개 얘기지만 최근 한 식당 메뉴판에는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메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인장이 그날그날 끌리는 메뉴를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손님을 위하는 주인장의 사려 깊은 마음 씀씀이가 사뭇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는 결정장애입니다.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우유부단함이 병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인데요. 한겨레 21에서 표지 이야기로 다룬 것을 보니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21 경제팀장 정은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결정장애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심각한 질환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갈림길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심리를 뜻하는 건데 신조어예요. 근데 흔히 말하기에 이제 신조어가 워낙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려면 좀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결정의 장애라는 결정의 어려움이 아니고 결정의 장애라는 단어가 붙은 것 뿐이고요. 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뭐 대사전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신조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 장애가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정도로 결정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건가요? 꼭 지금 이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가 선택할 사항이 많아지고 또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제 그런 추세를 저희가 이제 한번 캐치를 해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선택지하고 이제 선택 사항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택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선택지가 많아진 게 왜 이게 어려운 일이지? 이게 좋은 일 아닌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험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택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증을 내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런 뭐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미국 슈퍼마켓에서 잼을 한쪽은 6개를 진열을 했고요. 한쪽에서 24개를 진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고객들을 보니까 10명 중에서 한 4명은 6개 쪽으로 가고 6명은 24개 쪽으로 가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구입한 비율을 보니까 6개 종류인 잼을 구입한 사람들의 비율은 30%였고요. 24개 종류에서는 그 비율이 3%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선택지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더 이 선택하는 데에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거죠. 흔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지가 많을 때 이걸 해도 좋을 것 같고 저걸 해도 좋을 것 같고 만족도는 좀 늘어나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들 말이. 그러니까 5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23개를 버릴 때 훨씬 더 고민이 많아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나머지 23개를 버리면서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 하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너무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대가 크면 당연히 실망도 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을 하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놓친 고기가 아까워 보이는 것과 그렇죠. 같은 네. 얘기네요. 그러면서 훨씬 더 후회가 많아지면서 불행해진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미루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나 자신을 에게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미루던 채 다른 것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이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2개의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네,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그 일 미루기에 관한 건데 저는 그 완벽주의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또 일 미루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2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일 미루기 이르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하나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가서 일을 끝내는 걸 어려워하는 행동을 하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에 첫 번째인 결정을 하는 걸 어려운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췄고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또 큰 특징을 보면 거기 이제 완벽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포커스를 다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38개, 9개 항목인데요. 일 미루기에 관련해서요. 네. 예.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이 일 미루기 관련해서 33개 항목에 해당되더라고요. 근데 항목들을 보면은 이게 반드시 중요한 덕목인가?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혹시 몇 개나 나왔나요? 이 기사를 제가 왜 썼겠습니까? 네. 네. 제 케이스가 많으니까 썼겠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 미루기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 어떤가를 사실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그것이 중요한 일을 미루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 같고요. 이제 이 심리 테스트를 만든 사람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조사에 보면 이제 26%라고 나오는데 그 30년 전에 비해서는 그게 5배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심리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이런 테스트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거를 문제적인 상황으로까지 느끼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문제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자기가 자꾸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이런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구나라는 네. 걸 인지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또 흔히 요새는 또 심리학자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찾아가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요. 기사를 쓰시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용한 책들이 상당하던데요. 제가 그중에서 그 몇 가지 책 제목에서 뭐 인상을 아주 깊이 받았는데 제목이 이래요. 굿바이 게으름. 지금 바로 실행하라 나우. 굿바이 미루기.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형의 너네 자신들을 길들여라. 이런 메시지처럼 들린단 말이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은 대부분 이런 책들은 이제 케이스 사례들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주의자더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더라. 이제 이런 케이스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적인 측면이라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다른 경제서들도 있는데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조율해본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로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신자유적인 서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실험이나 아니면 상담 이야기들이 주로 있고 다만 책을 팔기 위해서 좀 섹시한 제목을 쓴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규율 자체를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는 담론들, 기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심리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범람하는 자가진단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책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하는 혐의를 좀 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 39개 항목 가운데 저는 33개가 해당이 됐지만은 제가 특별히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건 네. 본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아내분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네.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제 가까운 사람에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이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결책을 주는 것이니까 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독자들에게 한번 이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그 선택지 39개 가운데 독자들께서는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독자들도 느끼는 바가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삐딱한 질문은 여기에서 멈추고요. 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네. 뭐 기준이 네. 이제 그 애매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심리 테스트는 바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심리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완벽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무결점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나의 인생 전체의 실수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나의 몸에 체화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항상 그걸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 벗어낼 수 있도록 네. 실수해도 괜찮다. 결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정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친절하게 결정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예. 간단하게 팁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또 이제 여기에 저희가 그래도 써놨지만 네. 또 이렇게 특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런 팁을 드리면 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에게 맞는 걸 좀 골라내시라는 우선 얘기를 먼저 하고 여기도 싶고요. 또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11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해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선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본인도 없고 네. 주위의 사람도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내가 좀 이 결정의 어려움을 이걸 탈출하고 싶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인지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쇼핑을 갔을 때 선택지를 확 줄여버리시는 거죠. 나는 오늘 쇼핑몰에서 딱 3번만 들어간다. 쇼핑몰 전체를 다 간다랄지 모든 곳을 다 클릭을 해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랄지 네. 그러지 네. 않게 선택지를 확 줄여버리는. 일단 욕심을 다스려야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카메라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를 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생화를 찍기 위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를 사서 그 다음에 추억을 남기고 야생화를 찍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카메라에 사는 일이 아니라 야생화를 찍거나 추억을 남기는 일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네. 선택지를 확 줄여서 구입을 하라는 거죠. 자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일을 아주 잘게 쪼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세지 자르듯이 이렇게. 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사를 했을 때, 네. 30장을 오늘 다 쓴다가 아니라 오늘은 5장만 쓴다. 혹은 오늘은 3장만 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일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자축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좀 민망하네요. 내가 성공했음을 네. 스스로에게 네. 상을 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작은 성공들을 밟아 나가면서 두려움을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0일은 평소와 달리 죽고 싸우고 농성하는 비장한 이야기보다 소소한 일상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집으로 다룬 기자가 뛰어든 바다, 그리고 레드기획이 조명한 10대 청소년들의 성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특집 고요하고 평화로운 신세계는 한겨레 20일 기자들이 도전한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수영장에서 받는 적응 훈련부터 제주도 문섬 앞바다에서 펼친 본격 잠수 체험까지 다이빙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라고 공개 선언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여고생을 치면 짧은 치마,
망사 스타킹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뜨는 음흉한 현실과 맞짱을 뜨는 청소년 전사들의 솔직한 성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